안녕하세요.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. 굉장히 업로드한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. 최근에 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바쁜 사정이 있어서 좀 업로드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좀 더 좀 분발해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한 구독자분께서 단기 금융시장 또는 금융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은 뭐 어떤 사이트 또는 어떠한 저자를 참조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그 저작이라든지 또는 저자 또는 블로그 이런 게 어떤 게 좋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답글로 얘기하기가 너무 길 것 같아서요. 아예 짧게나마 동영상을 준비해서 제가 보는 이 금융에 관련된 시각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 전체 금융시장 또는 단기 이 머니마켓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갖는 데 있어서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페리 멀링이라는 교수, 페리 멀링 교수의 온라인 강좌가 있어요. 그게 머니 앤 뱅킹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제가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그 PPT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요. 거기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여기 다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대략 한 16시간 정도. 근데 이거 챕터별로 다 짧게 나눠 가지고 굉장히 좀 듣기는 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보는 한 이 금융에 관련된 최고의 강좌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감히 뭐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. 굉장히 좀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고 이 페리 멜링 교수의 이 사람의 이 금융에 관련된 거를 하나로 딱 찝는다. 그러면 이 머니뷰라고 이렇게 불러요. 그러니까 뭐 화폐 관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사람은 제가 이 영상에서도 가끔 언급하는 또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있죠. 졸탄 포자. 이 졸탄 포자가 자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뭐 논문식으로 현재 시장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할 때 보면은 가끔가다 졸탄 포자가 페리 멜링을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실제 졸탄 포자는 페리 멜링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자기의 intellectual father라고 불러요. 자기 직접적인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 졸탄 포자에게도 지난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자기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 페리 멜링 교수가 제일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둘은 또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페리 멜링 교수 얘기하면은 이 온라인 강좌, 이 머니 앤 뱅킹이라는 이 최고의 강좌가 있고요. 또 이제 거기에서 설명해 주는 이제 자기 자신의 저작이 있는데 더 뉴 롬바드 스트리트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금융권 하면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생각하잖아요. 근데 예전에 그 영국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을 때는 그때는 롬바드 스트리트였는데요.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책인데요. 굉장히 짧아요. 한 200페이지 정도인데 애석하게도 아직 우리나라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페드가 어떻게 변모해 나가고 있고 향후의 전체적인 이 페드의 이 변화, 성격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7월 조금 있으면은 7월 말이나 뭐 8월 초라고 생각하는데요. 이 페리 멜링 교수가 또 머니 앤 엠파이어라는 책을 썼어요. 그러니까 뉴 롬바드 스트리트 요 책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은 머니 앤 엠파이어는 전체 세계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쪽에 금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책들은 또는 이런 것들은 꼭 봐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다음에 페리 멜링 교수가 그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책이 있는데요. 마샤 스티검이라는 여성분인데요.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의 머니마켓이라는 책이 있어요. 이거 뭐 거의 한 7, 800페이지 되는 벽돌 책인데요.
근데 이 책은 뭐냐면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뭐 레포마켓,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트레저리, 그러니까 국채시장, 그 다음에 유로 달러 시장, 이런 것들의 역사,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,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다기보다도 어떤 주제가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는, 이쪽 금융을 공부하거나 또는 실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또 뭐니 해도 이 졸탄 포자를 잊을 수가 없죠. 이 졸탄 포자는 우리나라 KDI 석사 출신입니다. KDI에서 그 경영대학원의 석사 출신인데요. 아마 제가 봤을 땐 KDI가 낳은 전 세계적인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 아닐까. 현재는 월가에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 전략팀에 있고요. 월가의 구루라고 불리는, 이 사람이 뭔가 리포트를 내거나 보고서를 하나 쓰기만 하면은 전 세계 이 금융권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졸탄 포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이제 이 레포트 모음집이 있는데요. 글로벌 머니 노트라고 해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략 한 5년간에 쓴 글로벌 머니 노트라는 게 있는데, 이 사람의 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사실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,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비유적인 말들이 많은데요.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겠다, 그런 사람들은 한번 꼭 추천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글로벌 머니 디스패치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거는 2021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부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또 나오는 건데요. 주로 이제 현안에 대해서,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졸탄 포자의 생각들,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 근데 웹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가장 최근 것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. PDF로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또 자기한테 관심 되는 부분들, 뭐 예를 들어 오버나잇 RRP가 어떻게 된다든지, 또는 QT가 어떤 식으로 된다든지, 또는 QE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든지,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지금 이 세상이, 금융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돌아가고 있다,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인사이트 또는 통찰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, 도대체 은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, 은행에 대한 관점에 그걸 좀 정확히 현대금융을 이해하려면 가져야 되는데요.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뭐 페이퍼라 그러네요, 논문,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. 일단 영란은행에서 현대 경제에서의 화폐 또는 신용 창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하면서 영란은행에서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쓴 글이 있어요.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요거는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영란은행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, 은행은 어떻게 대출을 하느냐 또는 신용 창조를 하느냐.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그 대지저금통이 있으면은 거기에 돈을, 예금을 받아놨다가 그 예금을 대출한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, 이게 또 전통적인 화폐 금융론, 현재 교과서에서 가리키는, 대학 교과서에서 가리키는 내용인데, 영란은행 하면은 사실 중앙은행 역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그거 아니다 라는 이런 보고서를 2014년인가 13년 그때 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. 근데 요거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.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요런 같은 선상에서 리차드 베르너라는 분이 있는데요. 독일 분인데, 요 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요. 그 양적 완화, 즉 이거를 퀀티터티브 이징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해서는 QE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쓴 말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. 이분도, 이 리차드 베르너 교수도 영란은행하고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은행에 대한 관점을 보는데 굉장히 좀 아주 재밌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탠다드
스탠더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평가 회사 있죠.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. Bank cannot and do not lend out reserves. 지급 준비금을 대출하거나 대출할 수 없다.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. 왜냐하면 요 세 가지 얘기가 결국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인터넷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은행이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전을 합니다. 대표적인 분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교수도 여기에 참는데, 폴 크루그만 교수는 요 제가 말했던 ABC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, 즉 이 지급준비금을 대출한다, 또는 다시 말하자면은 은행은 외부로부터 예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예금을 대출한다,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한 관점들을 한번 형성하는데,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걸 설령 반대하거나 또는 찬성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고,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그 논쟁의 기본적인 관점들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제가 하나 페리 멀린 교수의 또 그 페이퍼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요. 지불 페이먼트 vs 펀딩, 지불과 펀딩의 관점에서 이 페리 교수는 이 ABC, 그 다음에 뭐 폴 크루그만으로 대표되는 그런 그 은행에 대한 관점을 전체를 통합하는 시도를 합니다.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요 페리 멀린 교수의 이제 요거까지 딱 읽으면은 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출을 하고 있고 현대 금융에서 은행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또 저의 그 영상에서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이 조셉 왕이라는 분이죠. AKA also known as 패드 가이로도 알려진 이 조셉 왕이라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쓴 책은 Central Bank 101. 101이라는 게 보통 인문이라는 뜻이잖아요. Central Banking 101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분은 직접 연준에서 5년간 그 데스크에서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했던 분입니다. 이분은 주로 이제 연준이, 중앙은행이 트레이딩 한다는 거는 뭐 레포 시장에서 은행들하고 어떤 거래를 할 때 여기서 하겠죠. 그걸 한 5년간 하면서 실제 연준의 통화 정책들이 은행들하고 또는 딜러하고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가, 요거에 대한 실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에요. 이제 그래서 그거를 책을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간결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쉽게 잘 쓰셨어요. 애석하게도 제가 여기까지 했던 것들은 번역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분의 블로그는 fedguy.com이라고 되는데요. 여기도 보면은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금융에 관련된 소식들을 평가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,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, 아주 귀중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으니까요. 이거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자기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이 프레드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. 연준의 블로그가 뉴욕 연준 블로그도 있고 또 각종 그 지역 연준의 블로그들도 있는데요. 그런 거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실제 연준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거든요. 이 프레드의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, 요거 사용하는 방법도 사실 이렇게 처음에 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 프레드 블로그라는 거 특히 보시면은 그때마다 연준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된다, 뭐 실업은 어떻게 됐다,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데이터를 직접 찾아서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어떻게 변형하고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, 뭐 대학원생들, 대학생들에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, 실제 이쪽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
더 매크로 컴패스라고 있는데요. 이분은 이탈리아 분인데 알폰소 피카티엘로, 아주 유머 감각도 뛰어나신 분이고 한데 주로 채권 시장하고 매크로 분석을 합니다. 물론 모든 견해에 다 동의할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은 굉장히 풍부한 경험과 실전 경험을 통해서 현재 이 거시 경제,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굉장한 또 이 특기라고 해야 되나요? 굉장한 그 이제 아주 잘하시는 분이 채권 시장 특히 분석하는 거,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 하시는 거, 뭐 고수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분이 서브스택에서 요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데요. 돈 안 내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. 이것도 많이 참조하시면은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올리니까요. 그 일주일을 회고하고 또 일주일을 예상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인데 순 파티들은 그런 제목의 블로그인데요. 다니엘 닐슨이라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은 페리밀링 교수의 제자입니다. 제자이고,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을 분석할 때, 연준을 분석할 때, 또는 뭐 코인베이스를 분석할 때,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분석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분은 아주 쉬운 말만 써요. 그리고 특히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실수할 게 없죠.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죠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즐겨 찾기에 이렇게 그 알람 설정을 해놓은 트위트에서 이 금융 관련 트위터를 저도 이제 많이 보고 많이 참조를 하는데요. 그 중에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꼭 봐야 될 사람 하는 중에 한 명이 닉 티미라우스. 이분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계신 분인데요. 이 사람의 트위터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은 페드 인사이더로 알려져 있어요. 지난번 그 연준이 75 bps를 인상했을 때 그게 수요일에 인상한 건데요. 그 전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50 bps를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양반이 그 트위터에 그 인상이 있는 그 주의 월요일에 아니야 75 bps를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페드 퓨처스가 75 bps 인상으로 딱 올라가 버렸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? 이 사람의 그 연준 뭐 어마어마한 연준 소식통이고 실제 이분이 트릴리언 트라이어지라는 책도 썼고요. 그다음에 이 책은 또 그 지난번 그 워렌 버핏이 그 주주회의에서 쭉 설명했을 때 반드시 봐야 될 책이라고 할 정도로 연준 소식통이거든요. 그래서 연준도 급할 때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연준이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급할 때 시장이 다 50 bps를 인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75 bps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슬쩍 그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사람 말대로 바로 3일 후에 75 bps 인상한 걸 보고서 역시 페드 인사이더는 역시 다르구나 그런 걸 한번 굉장히 좀 절감한 적이 있었는데 반드시 좀 봐야 될 팔로잉 해야 될 분이 아닌가 보고요. 그 다음에 제이슨 퍼먼이라고 이분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인데요. 매크로에 관련된 글들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나스 알하지 이름에서 느끼듯이 그 중동분인데요. 아라비아 제가 국적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쪽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학위받은 분인데 원유 에너지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인 그 굉장히 이제 탑 클래스에 속하는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뭐 조셉 왕 뭐 이거 많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패드가이 요분의 트위터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셉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짐 비앙코 이분은 이제 채권 이쪽에 또 특화된 분인데요. 이분 얘기 뭐 마찬가지로
또 그 경청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비어 블라스라는 그 블룸버그에서 계신 분인데 이분 역시 아나스 하지처럼 그 저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원유, 그 다음에 뭐 커머디티, 뭐 구리 이런 자원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DC, 어널리스트 DC라는 분인데요. 이분도 역시 이제 이분은 주로 매크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트위터도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이분의 여기 그 트위터 그 페이지를 보면은 자기 또 그 블로그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요. 거기에도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 외에도 지금 제가 여기서 밝힌 거 외에도 훨씬 많고 뭐 훨씬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요. 만약에 이제 이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이 정도에서만 시작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도 양이 상당한 거죠.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관점을 갖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나.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을 무조건 동의하고 무조건 따라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. 또 이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.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자기만의 고유한 관점을 갖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 굉장히 이 어려운 시기죠. 최근이 이 험난한 금융위기가 또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금융 교육을 위한 또는 금융을 알기 위한 뭐 길라잡이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그 외에도 빠진 것들은 많이 있지만요.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용들을 쭉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아마 또 좋은 것들을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금융 공부를 위한 길라잡이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